커뮤니티에서 사진을 하나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 부분이 지금 식기세척기 밑에 걸레바지 타공이 너무 안 이쁘게 되어 있죠. 아마도 이 식기세척기 밑에 걸레바지가 150이 필요한데 제작은 170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그 커뮤니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방 인테리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네. 요즘 유튜브 영상들 보다 보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뭐 사람분이 만족하는 주방 인테리어 몇 가지 막 이런 얘기들 참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커뮤니티들 들어가 보면 주방 인테리어 망했다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이런 건 왜 그런 걸까요? 근데 이걸 보면 꼭 인테리어 업체가 아닌 뭐 인플루언서 분들도 영상을 많이 만드니까 요즘은 일반인들도 많이 네, 만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살짝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외워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 10가지 하면 그것만 외워서 온다? 네. 그러다 보면 상담을 할 때 원활하게 진행이 좀 안 되는 편이고 그리고 업체 입장에서도 거부감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들 보는 거 시간 낭비일까요? 아, 그건 아니죠. 우리가 모든 공사를 할 때 꼭 다 뒤집어 엎는 토탈 인테리어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주방 교체만 하는 공사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주방 인테리어 전문가로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얘기들만 딱 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면 정말 도움 되실 겁니다. 조리 공간이 정말 중요하니까 제가 저희 현장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꼭 끝까지 따라오세요. 자, 이 공간을 보면 조리 공간이 정말 없죠. 싱크볼과 가스레인지, 불 쓰는 공간 사이 공간을 조리 공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마저도 밥솥을 놓고 있으니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쪽 조리대를 보면 우리 정수기도 올려놔야 되고 뭐 믹서기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가전들을 올려놔야만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 집에서는 매번 식사를 하실 때마다 여기에서 다 하셔야만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고객님께서는 이 부분이 가장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 조리 공간이 좁아서 불편해요가 아니라 주방이 작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에서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조리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고민을 충분히 하면 방법은 나온다는 거죠. 자, 애프터 사진 보시면 일단 선 정리 같은 거는 당연히 기본으로 되고 훨씬 주방이 깔끔해지고 넓어 보이는 건 사실이죠. 제가 한 게 별게 없어요. 싱크볼을 좌측으로 조금 더 옮기고 가스레인지도 조금 더 옮긴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을 조리 공간으로 이제 확보를 했죠. 다시 여기다가 밥솥을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궁금하실 수 있지만 밥솥은 이제 이 공간으로 넣어놨어요. 키 큰 장 중간에 밥솥을 넣어서 안 보이게 도어를 달아서 정리해드리고 원래 쓰셨던 정수기랑 믹서기는 싱크볼 좌측에다가 놓을 수 있게 만들어드렸어요. 고객님 입장에서는 쓰시기가 엄청 편해진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현장 보여드릴 건데요. 싱크볼과 인덕션 있는 사이에 쓸 수 있는 조리 공간은 딱 요 한 칸이에요. 그리고 식기세척기도 넣고 싶다고 하셔서 어떻게 구조를 변경하기로 했냐면 인덕션을 아예 반대쪽으로 옮기고 식기세척기를 그 아래에다 배치할 거예요. 후드도 같이 반대쪽으로 따라올 거예요. 이 부분에서 다른 견적받았던 모든 업체들이 다 안 된다고 하셨다고 했어요. 매번 식사 준비할 때마다 사용하는 이 공간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전 이해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조리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진행했던 공사였어요. 그래서 이 공간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인덕션을 아예 반대쪽으로 옮겼죠.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 공간 만들어 놨고 치수 주신 거에 따라서 걸레바지까지 다 세팅해 놨어요. 후드가 오른쪽으로 오니까 훨씬 깔끔하고 정리된 주방으로 보이죠. 여기다가 올려놓을 거를 많이 놓는다고 하셔서 실제로는 사용하시게 되는 공간이지 이렇게 공간이 되고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 너무 만족스럽다고 리뷰까지 남겨주셨던 현장이에요. 그리고 후드 위치 절대로 그대로 두고 사용하지 마세요. 그럼 후드 위치를 뭐 무조건 옮겨라 이 얘기인가요? 우리가 조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싱크볼도 옮기고 인덕션도 조금씩 옮기죠. 이때 후드의 위치가 옮겨지는 게 당연한 작업이에요. 물론 후드를 조금 옮기면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이슈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주방 구조 변경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옮기면서 시작을 하는 거지 이걸 그대로 두고 싱크대만 바꿀 거라면 주방 인테리어를 그럼 왜 하죠? 보시다시피 좁은 주방이죠. 주방 크기가 작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협소해요. 이거는 아예 없는 거죠. 이렇게 했던 이유도 이해는 가요. 가스 쿡탑에 불길이 퍼지면 이제 이쪽 타일에 훼손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좀 확보를 해준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주방이거든요. 이 고객님들께서도 쿡탑을 왼쪽으로 조금 옮겨도 좋으니 제발 조리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셨던 공간이었어요. 어떻게 진행했냐면 좁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이제 아일랜드 공간 이렇게 뽑아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가스 쿡탑을 차라리 좌측으로 붙여놨
넣어놨다는 거죠. 가스 쿡탑의 공간은 600이고 여기에는 베개 휠라를 둬서 조금은 떨어지게끔만 두는 거예요. 최소 단위로만 확보를 하는 거죠. 여기는 그렇게 해서라도 조리 공간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한 공간이었어요. 아, 이렇게 후드를 그럼 벽으로도 완전히 붙일 수도 있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후드를 왼쪽에서 좀 띄우는 거는 다 이 불길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긴 한데 그것도 조리 공간이 있을 때는 그렇게 적용을 해도 되지만 조리 공간이 아예 없는데 그 불길 퍼지는 것 때문에 아예 쓸 수 없는 주방을 만드는 거는 조금 우선순위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현장은 저희를 안 만났으면 정말 후드 성능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을 현장이었는데 기존 주방에서는 후드가 오른쪽으로 위치하고 있었어요. 싱크볼이 왼쪽에 있는 구조의 주방이었는데 이 현장은 후드를 왼쪽으로 옮겨서 인덕션도 왼쪽으로 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싱크볼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었던 거였죠. 다른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봤는데 구조 변경은 어렵고 그냥 이어서 이렇게 가져가면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이건 좀 무리가 된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자바라의 시작 위치가 원래 좌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드렸냐면 후드를 아예 자바라를 좌측으로 그냥 뽑아드렸어요. 후드의 성능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구조 변경도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현장이 되는 거죠. 후드 위치 깔끔하게 좌측으로 인덕션과 옮겨드렸고 싱크볼 위치 딱 센터에 마련해드리면서 조리 공간은 좀 좁긴 하지만 혼자 사시고 요리를 거의 안 하신다고 하셔서 마무리했던 현장이에요. 싱크대 높이 유튜브만 보고 무작정 올리면 망합니다. 싱크대 높이를 정하는 평균적인 공식이 있는데 본인의 키에서 나누기 2를 하고 더하기 5를 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키가 173인데 915 정도가 나오거든요. 보통 900이라는 평균 높이에서는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가 높이를 숫자로 얘기하는 게 체감이 안 돼요. 전시장 오셔서 직접 서보시고 내가 설거지하기에 공간이 나에게 적절한지 나에게 불편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꼭 체험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싱크대의 높이를 높이면 설거지할 때는 다 편하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허리를 안 굽히니까. 칼질을 해야 되거나 도마질을 할 때는 싱크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도 어깨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너무 높은 높이가 되는 거죠. 이거는 직접 와서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높이긴 해요. 그리고 주방 수납 절대로 서랍으로 다 채우지 마세요. 유튜브 영상 보면 주방 수납을 서랍으로 모두 짜니까 야 진짜 편리하다 막 이런 영상들 많던데. 수납이 용이한 건 사실이지만 무조건 서랍이 최고다? 이거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서랍에 크고 무거운 것들을 가득 채우는 게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고 뭐 불룸 서랍처럼 좋은 걸 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서는 AS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어요. 그리고 한정된 예산 안에서 공사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서랍 계단 가격이 추가되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기도 하죠. 살림을 어떻게 수납할지도 같이 고민이 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서랍을 짜게 된다면 어디에 몇 통 정도 짜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서랍은 이제 인덕션 밑에 3단 서랍을 많이 넣는 편이고요.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서랍으로 다 디자인하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대면형 아일랜드를 크게 짠다거나 아니면 아일랜드장처럼 아예 수납을 한쪽으로 좀 길게 뽑는 경우에는 디자인을 염두에 두고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랍 부속에 대한 거는 만약에 예산이 좀 넉넉하다면 당연히 블룸 서랍을 추천을 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언더레일이라는 좋은 부속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대체를 해서 사용하시면 충분하겠어요. 그리고 블룸 서랍이라고 무조건 고장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특정 경우에만 화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팁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서랍 마에다 존재하고 봉으로 한 번 더 잡아주고 불은 부속이 여기서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서랍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속서랍을 가려주는 대서랍인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대로 중간에 봉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결합을 해주는 부분이 여기 아래 피스 2개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쓸 때 힘을 주는 방향은 서랍 마에다의 윗부분을 잡아서 계속 당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점점점 벌어지는 하자가 생겨요. 대서랍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다 어떻게 해주냐면 부름 서랍을 또 미관을 해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안쪽에다가 실리콘을 티안하게 얇게 한번 쏴드려요. 그러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식기세척기 구매할 때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것 같으세요? 뭐 식기세척기 자리에 뭐 물 배관 나와 있는지 뭐 전기 배관 빠져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물 배수는 당연한 거고 전기 배선에 대한 확인이 조금 필요해요. 요즘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인덕션이나 혹은 오븐을 위해서 콘센트가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싱크대 하부장 밑에도 전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철거하고 단독 배선을 뽑아주면 좋아요. 그럼 식기세척기 설치할 때 소비자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이 부분이 은근히 화자 문의가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바로 식기세척기 걸레바지 높이인데요. 커뮤니티에서 사진을 하나를 가지고 와봤어요. 이 부분이 지금 식기세척기 밑에 걸레바지 타공이 너무 안 이쁘게 되어 있죠. 아마도
이 식기세척기 밑에 걸레바지가 150이 필요한데 제작은 170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20의 공간을 타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식기세척기 설치하는 쪽에서 아마 리폼하는 작업으로 들어갔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삐뚤빼뚤하게 안 이쁘게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타이트하게 딱 제대로 설치가 된다면 도어 높이와 걸레바지 높이 이런 것들이 다 라인에 딱 맞아주는 게 제일 베스트한 자리고요. 저희가 제작을 할 때에도 식기세척기 스펙 주시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걸레바지 높이를 맞춰서 제작을 해놔요. 식기세척기가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매끈하게 딱 들어가는 거죠. 이 자리를 타공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 커뮤니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시공업체에서 식기세척기 스펙을 확인을 못했다거나 갑작스럽게 식기세척기가 제품을 바꾼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추천하는 식세기 모델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도어 패널 따로 다는 게 인테리어 끝나면 이쁘더라고요. 식기세척기 도어가 안 보이고 주방 도어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어디가 식기세척기 자리인지 알 수가 없게 돼서 훨씬 더 매끈하고 깨끗한 좀 디자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식세기를 설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인테리어 업체에서 도어를 만들어 주는 건가요? 그렇죠. 불편한 주방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왕 금액을 들여서 주방 인테리어를 하시는 건데 불편한 상태로는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쓰는 주방이 이미 10년 이상을 써왔기 때문에 내가 그냥 좁다라고만 생각하지 어떤 게 불편했는지를 이제 익숙해져서 생각을 못 하세요.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아파트 형태죠. 이렇게만 보면 뭐가 불편할까 싶은데 실제로 사용하실 때 이 싱크볼 자리랑 요 키 큰 장 사이를 많이 왔다 갔다 하신대요. 동선이 너무 불편해서 냉장고를 옮기고 싶은 게 시작이었어요. 지금 조리 공간도 요 코너에다가 또 뭐 올려놓고 나니까 사실 또 쓸 수 있는 조리 공간이 요 정도밖에 없어서 불편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 주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구조적으로 변한 거는 딱히 없지만 식기세척기를 여기다가 넣어드렸어요. 냉장고를 아예 반대쪽으로 옮기면서 이 공간을 아일랜드 식탁으로 뽑아드렸어요. 가전들이 이 집이 좀 많았는데 그런 거 편하게 올려놓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상부장 라인 깔끔하게 뽑아드리고 식사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이 돼서 너무 만족을 해주셨던 현장이에요. 다음 현장은 이제 신축 아파트였는데도 구조 변경을 했던 사례예요. 일단 주방이 너무 어두운 것이 첫 번째였고, 이 애매하게 있는 아일랜드 공간이 딱히 효율적이지가 않은데 이 사용하는 동선이 너무 왔다 갔다 하게 돼서 이게 불편하다는 거였어요. 아일랜드에서 부족한 공간을 차라리 이 냉장고를 반대쪽으로 옮기면서 여기를 홈바식으로 제작을 해서 부족한 수납을 좀 채워보고 싶다라는 식으로 제안을 해주셨고, 애프터 사진 보시면 일단 벌써 훨씬 넓고 밝아지죠. 여기 있는 수납 공간이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충분히 수납이 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주방 전체의 크기가 그렇게 큰 주방은 아니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서랍을 추가하고 여기는 전자레인지, 로봇 청소기 공간 이렇게 확보해서 주방 설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냉장고는 원래는 여기가 팬트리장이 있었던 공간이었어요. 식탁이 여기 들어가면 이제 냉장고 사용하는 거는 여기서 바로바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시고, 조리해서 쓰시는 것도 여기서 바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동선이 엄청 편해지셨다고 만족을 해주셨던 현장이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한 거 말고 주방 인테리어에서 정말 이거는 좀 추천하지 않는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무몰딩 요즘 많이들 하시는데, 무몰딩 할 때 특히나 천장에서 뭔가 돌출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주의하셔야 돼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2년밖에 안 된 인테리어 현장이에요. 이제 무몰딩으로 신발장 도어를 천장 끝까지 바짝 올린 거예요. 실제로 문을 열 때 탐지기가 걸려요. 그래서 문이 다 안 열리는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무몰딩 자체의 디자인을 깨서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데 토탈 인테리어 현장에서 그렇게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에어 쿠션 다서 문짝 훼손만 안 되게끔 하고 넘어간 거예요. 이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은 게 속몰딩을 이제 대서 최대한 매끄럽게 보이게끔 하려고 이제 시공을 해드리는데, 사진으로 보면 일정한 간격으로 싹 떠 있는 것처럼 다 보이지만 실제로 가서 자세히 보면 이런 곳들이 다 높이가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이런 것들이 거슬리지 않고 충분히 감내가 된다라고 하신다면 무몰딩 시공으로 해도 괜찮지만, 이런 것들이 눈에 거슬려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고심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죠. 주방 인테리어 준비하고 계시거나 생각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주방 전문업체나 상담하러 가실 텐데 무작정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진만 찍어 오셔도 바로바로 견적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시거든요. 꼭 제가 아니라 어딜 가시더라도 지금보다도 더 양질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틈틈이 확인하고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